보라루키입니다. 요즘 이 시기 신초가 계속 자라는 이유, 관리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틀린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신초 멈추고 과일 커지고 내년 꽃눈까지 바뀌는 방법,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신초를 잡기 위해 가지를 자르고 비료를 줄이고 물을 조절하고 심지어 약재까지 찾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빠르고 가장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지를 눕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작업 하나로 신초 생장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양분은 가지에서 과일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며 나아가 내년도 꽃눈 형성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선택 하나가 올해 수확과 내년 농사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지 각도가 중요한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가지가 위로 서 있는 상태에서는 생장 호르몬, 즉 옥신이 위쪽으로 집중되면서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라는 신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초가 계속 길게 뻗고 마디가 길어지며 잎만 커지는 도장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잘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분이 과일이 아니라 신초로 계속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농가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가지를 눕히는 순간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위로 집중되던 호르몬 흐름이 분산되면서 생장 신호는 약해지고 대신 양분과 에너지가 과일과 꽃눈, 즉 생식 생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로 인해 신초 성장은 억제되고 과일은 커지며 꽃눈 형성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지 유인의 핵심 원리입니다. 결국 가지 각도 하나로 나무의 방향 자체가 생장 모드에서 생식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 각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지를 완전히 수평으로 눕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기준으로 보면 30도 정도는 효과가 약하고 60도 전후가 가장 이상적이며 완전히 90도로 눕히면 오히려 나무의 힘이 너무 빠질 수 있습니다. 30도 상태에서는 가지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생장 신호가 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신초가 계속 길게 자라고 마디가 길어지며 잎만 커지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90도까지 완전히 눕히게 되면 영양 생장이 과하게 억제되면서 나무 세력이 약해질 수 있고 과일 비대에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각도는 60도 전후입니다. 이 각도에서 생장과 결실의 균형이 가장 잘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지를 다 눌러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강한 가지만 선별해서 잡는 것입니다. 위로 강하게 서 있는 가지, 잎이 크고 마디가 긴 가지, 물과 질소를 받고 폭발적으로 자라는 가지, 이런 가지들은 양분을 과도하게 가져가면서 나무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 상위 20-30%만 눌러줘도 충분합니다. 모든 가지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가지를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선별해서 관리하면 노동력은 줄이고 효과는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끈 하나로 가지 끝을 잡고 아래쪽으로 당겨 줄기나 말뚝에 고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각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강하게 꺾으면 가지 내부 조직이 손상되고 눈이 탈락하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계적으로 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70도에서 80도 정도로 가볍게 내리고 이후 상태를 확인하면서 65도 전후로 조정한 뒤 최종적으로 60도 전후에서 고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나무의 상태입니다. 잎이 처지지 않고 꺾은 부위에 손상이 없으며 신초 끝이 살아있고 탄력이 유지된다면 그때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국 가지 유인은 힘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라 나무 반응을 보면서 각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빨리 만드는 것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현장에서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페트병에 물을 넣어 가지에 매달거나 집게형 유인 클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설치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무게로 자연스럽게 각도를 만들 수 있어 노동력 대비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효과가 가장 클까요? 유인 시기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가지가 아직 유연한 시기에는 유인하기 쉽고 손상 위험도 적으며 생장 조절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시기가 늦어지면 가지가 굳어 각도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효과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인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 신초가 10에서 20cm 정도일 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 시기는 가지가 유연하고 나무 반응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20에서 30cm가 넘어가면 효과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고 30cm 이상 자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목질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유인을 해도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바로 나타납니다. 신초 길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마디 간격이 짧아지며 잎 크기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양분의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양분이 신초로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과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년도 꽃눈, 화합운화입니다. 신초가 계속 자라는 상태에서는 나무가 생장 모드에 머무르게 되어 꽃눈 형성이 늦어지거나 약해집니다. 결국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도 꽃이 적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가지를 눌러주면 나무의 흐름이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면서 화합운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작업 하나가 내년 농사를 결정합니다. 가지가 위로 서 있을 때는 호르몬이 위로 집중되면서 나무가 계속 자라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가지 각도를 낮추는 순간 호르몬 흐름이 분산되면서 생장 신호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잎과 신초 성장에 쓰이던 에너지가 줄고 꽃눈과 과실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눈이 충실해지고 꽃눈이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과실 품질과 수확량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이 가지 유인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나무의 생리 흐름을 바꾸는 핵심 기술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지 하나의 각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신초 생장이 멈추고 양분이 과일로 이동하며 내년도 꽃눈까지 달라집니다. 신초는 자르는 것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면 멈춥니다. 그 조건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가지 각도입니다. 지금 이 시기 작업 하나로 올해 수확과 내년 농사가 함께 결정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